88쪽 지금 기출 중 88쪽입니다. 거기 이제 장자 나오는 지문. 우리 요 지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제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인문, 사회, 예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이렇게 5가지 제재가 있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할 거냐면 얘는 이제 인문 제재가 되잖아. 장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문 제재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거 별거 없어. 1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장자의 무라일체 사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호전몽이가 지금 1문단에서는 호전몽 이야기, 그 다음에 무라일체, 나를 잊은 상태. 그래서 얘가 나를 잊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요 나를 잊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1문단 끝에 1화 2편이 나온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요 무라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문단에서 1화 하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도 1화 1, 1화 2를 얘기해주는 거지. 그럴 때 요 1화와 관련된 키워드들, 지금 둘 다 똑같이 나를 잊는 거야. 나를 잊는 건데 2문단에서는 지금 2번째 줄입니다. 홀린 듯 쫓는 이야기. 3번째 줄이야.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것. 그 다음에 4번째 줄 고도의 몰입. 그 다음에 2줄 내려와서 앞부분에 과도하게 집착. 그 다음 줄에 맹목적 욕망.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일하고 관련된 나를 잊은 상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 부정적 모습인 거거든. 그러면 1화 2번째를 보면서 어떻게 돼야 돼? 얘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데 당연히 얘는 얘와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단에 나왔던 말들, 지금 내가 아까 그 줄마다 딱딱 짚어서 얘기했던 것들하고 3문단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배척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2문단 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3문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 이런 거기 3문단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분별작용이 사라진 거고, 그 다음 줄 텅 빈 마음이 된 것. 그래서 그 옆에 명경지수, 그 다음 줄에 정적의 상태. 이 상태가 지금 긍정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라일체가 어떤 거와 관련될 것이 가능성이 높겠어? 첫 번째 일화야, 두 번째 일화야? 혹시 두 번째 일화가 되겠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럴 때 직접적으로 이 3문단이 2문단과 대척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3문단 밑에서 2번째 줄 끝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2문단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연결이 돼야 되거든. 얘는 이렇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 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네. 그래서 지금 1화 첫 번째와 두 번째 1화가 서로 상반되는 거구나, 상반되는 의미를 띠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서 이제 4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문단은 이 1화를 관련된 이제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어떤 개념이야? 하나는 참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협한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이 설명을 뒤집어 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가 바로 참된 자아인 거잖아. 여기에서의 자아가 참된 자아죠. 그 다음에 편협한 자아는 1화 첫 번째에서 보여주는 자아가 편협한 자아란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설명해?
아까 나를 잊은 상태라고 돼서 사문단에서 얘를 참된 자의 개념을 얘와 관련지어서 얘기한다고. 뭐라고? 참된 자를 잊은 상태. 그 다음에 이라 이는 편협한 자를 잊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편협한 자고 얘가 참된 자 아니냐. 왜냐? 부정, 긍정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일부러 바꾼 거죠. 됐어? 그럼 이 지문은 그게 끝이야. 그거를 괜히 길게 써놓은 거라고. 이게 뭐라? 인문사회 예술의 특성입니다. 설명 대상이 많지 않아. 그런데 이게 설명 대상이 많지 않아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한 표현을 자꾸 바꿔서 마치 새로운 정보인 것 마냥 포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설명할 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예술 지문이 어렵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물론 사회 지문에서는 경제를 빼야죠. 경제 지문은 사실 과학하고 기술하고 똑같아. 왜?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한, 그러니까 설명 대상을 여러 개 나열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라면, 요 과학하고 기술, 경제에서는 어떤 거니? 원리, 그 다음에 과정, 이거를 설명하는 거잖아. 특히 경제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앞에 있는 인문사회 예술 지문에 나타나는 정보보다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원리와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순서와 인과지. 순서는 마지막 것만 기억하면 안 되잖아. 앞에 있는 것도 기억해야 돼. 인과도 결과가 중요한 것만큼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한 원인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원리와 과정의 경우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지문도 빡빡한데 어때? 문제도 원리나 과정이 나와. 그럼 꼭 뭐 어떤 문제가 나와? 얘를 적용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그 서술 방식이 어떠냐면 명료합니다. 굳이 문장을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정보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지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좀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고. 문장 자체를. 그리고 문장도 어렵게 쓰고. 왜? 실제로 까놓고 보면 정보량이 많지 않아. 애들이 파악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표현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딱 보면 이제 이게 인문지문인지 혹은 과학기술 지문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봐봐. 그러면 인문사회 예술지문은 설명 대상이 많지는 않은데 비슷한 표현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서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인문사회 정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건데 표현만 바꾼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쉽게 우리가 그 지문의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8, 9, 10번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럴 때 봐봐. 10번 문제만 좀 먼저 볼게. 10번. 보기에 나타난 순자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사상을 비판한 거래. 그리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이거? 깐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자와 그 다음에 장자 입장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다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주고, 그렇지만 주의할 것. 우리가 토론할 때도 서로 찬성과 반대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내용이 아예 다 다르냐? 무조건 다 반대야?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잖아. 그것처럼 서로 지금 비판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무언가도 있을 거라는 거지. 지금 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는데 이게 인문사회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야. 왜? 여기만으로 정보가 부족하니까 새로 나온 정보와 뭐 하라는 거야? 비교, 대조해봐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됐죠? 그래서 8, 9, 10번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6회죠? 중6회에서 소설이었던 것 아닌데 소설이 아니라 시지 119쪽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작품은 엄청나게 다 유명한 것들이고 아마 2학년 때 다 배운 작품들 아니야? 맞지? 그래서 설명할 건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굳이 설명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왜냐면 수능 문제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거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꼭 뭔가를 알면 좋긴 하지만 몰라도 된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2장을 봐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쫓고 열매 만나니. 우리 고전 시간은 한 줄씩 처리하기로 했잖아. 한 줄 봤어. 그리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나무에 대해서 화자에 모두 생각해야 되지. 반응인 거잖아.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뭐를 통해서? 그래? 좋고 꽃 좋고 열매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긍정이 된 거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바람에 아니밀새. 그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왜? 야이 그건 아는 거잖아. 바람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 아는 거잖아. 지금 밀새를 안다고 하면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모른다고 하고서는 해보자는 거야. 왜? 우리가 아는 것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모르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봐. 지금 얘가 한 문장에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런데 뒤에 있는 게 좋아. 그럼 앞에 있는 것도 어때야 돼? 좋아야지 같은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줄 봅니다. 샘이 깊은 물은 바다에 간대. 됐어? 야 바다에 가는 게 좋은 거야? 바다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왜? 그럼 강이 길면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왜?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 강이 길어서 경작지가 늘어나서 좋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 그럼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간다는 거는 가치 판단이 안 돼. 꽃 좋고 열매 많은 거는 이건 가치 판단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두 번째 줄은 샘이 깊은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샘이 깊은 물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추론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 먼저 읽었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의 문장의 구조가 어때? 문장의 구조가 같지? 그럼 문장의 구조가 같으면 그 의미도 어떻다 그랬어? 같거나 유사하다. 첫 번째 줄이 긍정이기 때문에 샘이 깊은 물도 긍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뭐냐면 패턴 연습이지. 이렇게 우리가 작품 감상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지. 더군다나 또 이제 두 번째 패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줄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줄은 물에 대해서 얘기했어.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나무와 물, 이렇게 대해서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묶으라고 했던 거잖아. 그럼 묶으면 뭔데? 자연. 그럼 결국 가는 자연조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25장을 읽었더니 뭐야 이거 자연조화와 좀 거리가 머네.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는 임금에 대한 얘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게 연시조라고 전제를 하자면, 왜냐면 제2장 125장 이거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가로 묶어서 같이 낸 거라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연조화 뭐야 이거 나라에 대한 얘기네, 임금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 저기서 자연조화가 아니라 뭐가 조화로 바뀔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나라조화, 임금조화로 바뀔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시에서 나타나는 시어들은 상징성을 지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번 문제에서 지금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지. 이거는 개국때, 조선 개국때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 거다. 됐던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시가를 풀 때는 꼭 그런 패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물론 100% 감상이 안 될 거야. 100% 감상이 안 돼도 충분히 그와 유사하게 감상이 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작품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이 이 작품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문제도 어렵지 않고. 봐봐. 그렇다 보니까 어때?
지금 여기에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묻지 않잖아. 16번 문제 봐봐. 16번 문제는 지금 이거 깊이 묻고 있는 게 아니지, 딱 겉으로 드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만 묻고 있는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배경 지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17번 문제도 그래. 왜 그래? 나 작품을 보면 한자어들이 너무 많아. 시조이긴 한데 한자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더군다나 그 한자어에 대해서 막 써준 게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감상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17번 문제를 낸 거 아니야. 오케이? 수능은 이거라는 거지. 잘 읽는 거, 잘 처리하는 거. 됐습니까? 왜냐면 나도 나 작품도 가와 똑같아. 지금 나의 첫 번째 수의 첫 번째 줄을 봐봐. 강호의 봄이 드니 흥이 절로 난대. 그러면은 봄에 대해서, 그리고 강호 나왔으니까 자연, 봄 좋아 안 좋아? 흥이 난다고 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런데 2수, 3수, 4수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다 문장 구조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자연 봄 좋아, 자연 여름 좋아, 자연 가을 좋아, 자연 겨울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됐어?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작품인데 이것이 배경 지식이 없다는 것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내는 것이 수능이라는 거. 그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6번부터 18번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상 2회 상 2회에 소설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48쪽) 맞아? 148, 149 이렇게 세 문제죠. 민석군 아니 뭐 했어 안 했어? 아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석군이라고 굳이 호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래. 그럼 시선을 회피한단 말이야. 시선을 회피해. 이 작품은 우리 문학을 볼 때, 문학은 작가가 생각할 때 지금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거 생각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설의 경우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인물이 펼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펼쳐지는 사건이 뭐야? 여기서 펼쳐지는 사건, 사실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해. 지금 딱 등장인물이 2명밖에 없잖아. 누구랑 누구야? 나랑 장돌뱅이죠. 나랑 장돌뱅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나랑 장돌뱅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럼 그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당연히 나의 반응과 장돌뱅이의 반응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일제죠. 그럼 일제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니? 그거 내지라는 말 나올 텐데. 안 나와? 어디 나오죠? 네네네네. 이 내지라는 단어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지는 어떤 때만 썼던 단어야? 일제강점기 때만 썼던 단어야. 그 식민지, 본토, 그러니까 이제 본국, 그러니까 식민지와 본국을 이제 대비해서 본국을 이제 내지라고 했던 거죠. 본토. 그 당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내지는 일본이 되는 거고. 물론 또 뭐도 있냐면 조선이라는 말도 그래. 조선인, 조선 사람. 왜냐면 지금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야. 그럼 우리 일제강점기 때 문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설명하면서 약간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소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였었잖아. 그때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히 민족의식이지. 그 다음에 수탈이라고. 이거. 그럼 민족의식이라고 하면 뭐 저항이 되는 거고 광복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민족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공동묘지법과 관련돼서. 왜? 이게 어디에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법 자체는 사실은 나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긍정이야 부정이야? 공동묘지법 부정이야? 나가 생각할 때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맞지? 관심이 없는데 이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형님 때문이지. 큰형님이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열차 안에서 장돌뱅이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 나가 말하는 거에서 드러내주죠. 어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오른쪽 지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찾았어?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고. 값살릴 거 다 값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 염려를 하고 앉아있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공동묘지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인식은 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거야? 왜 못 살게 됐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왜 못 살게 된 거야? 그렇지, 일제 때문에 못 살게 된 거야. 공동묘지법과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조선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물론 그 앞에 발언을 보면, 그 앞에 발화를 보면 묘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산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얘가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드러내거든. 그거 바로 볼까?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 찾았어? 방금 우리 읽은 부분 위로 한 대여섯 줄 올라오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볼게.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의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건 더 말할 것 없지만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그 근본 정신이 뭘 말하는 거야? 예로 하라는 거잖아.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칠해를 해서, 그러니까 무덤을 잘 치장을 해서 외하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묘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예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바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야, 난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나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산소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글쓰니까 작가가 이 장면을 여기다, 이 소설에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거를 지금 문제를 통해서 낸 거고, 소설 문제를 낼 때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소설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묻는 거긴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문학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소설에서 어려운 거는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 1문단입니다. 1문단. 이 작품은 뒤에 거는 어렵지 않아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문단이 중요해. 1문단. 왼쪽 지문의 1문단입니다. 이게 쭉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가 나오는 거니까 1인칭 시점이란 말이야. 나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럴 때 거기는 좀 읽어볼게.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거기 이제 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이거 인물에 대한 얘기거든. 미친 체하고 떡모판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거기 면할 것이다, 면할 것에다가 각각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문장 핍박은 면할 것이다. 그 문장을 보면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pit박은 면할 것이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편하고 구분되는 사람인 거야. 그 다음에 속으로 요놈하는 것. 속으로 요놈하는 거는 누구인 거야? 저편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저편이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 거야? 속으로 요놈 하는 주체. 속으로 요놈하는 주체가 저편인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저편이야, 저편이 아니야? 저편이야? 저편이 아니야? 왜? 왜? 봐봐.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갖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저편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야? 긍정적 인식인 거지. 호감을 사려고 하고 웃기기만 하면 핍박을 면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핍박을 면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핍박을 면하는 주체는 저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거든. 왜? 나에게 핍박을 주는 대상인 거야. 그런데 나는 핍박을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저편에 호감을 사거나 저편에 지금 저편을 웃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속으로 요놈 욕인 거잖아. 그리고 부정적 반응인 거지. 그럼 속으로 한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저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라고 해서 비슷한 문맥으로 문장이 구성이 된단 말이야.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지금 이 대상들 쭉 나열이 됐지. 우리가 시에서 나열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묶어서 생각하기로 했잖아. 근데 거기서 공포, 경계, 미봉, 그래. 미봉, 공포, 경계, 이거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묶는다고 해도. 그런데 가식이라는 말, 그리고 도회라는 말, 비굴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가식, 도회, 비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거지. 이건 부정이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공포부터 비극까지 묶었을 때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정으로 생각하고서 보는데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강도래. 그리고 현명한 처세술이래. 현명하다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었는데 지금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반어. 그 다음 봅니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요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냐면 나도 포함이 된 거죠.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그럼 봐봐.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 아까 반어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하면 바로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냐면 누구밖에 없겠어? 나 말고. 장돌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소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앞에서 등장했던 뒤에서 등장했던 최대한 무조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왜냐? 만약에 별개의 상황이라면 이거 한 지문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내면 이게 문제가 성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말이야. 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가 또 얘기하고 나온 거니까 1인칭 시점이야. 그러면 이게 나에 대한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여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나에 대한 얘기라고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앞부분에는 면할 것이다. 네, 나가 그렇게 하면 면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썼던 거고. 그럼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누구의 반응인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돌뱅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여기다가 실어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서 나왔던 뒤에서 나왔던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이게 앞뒤로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반응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 16, 17, 18 거기서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18번에 어떤 거? 2번하고 4번? 18번 봅니다. 18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래.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럴 때 개인의 발견 밑줄 쳐주시고 현실인식 밑줄 칩니다. 그러면 염상섭은 이렇게 했대. 그러면 지금 이 난세전이라는 작품에도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나야죠. 지금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하라고 했으니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계속 봅니다. 특히 1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했대. 그럼 거기 또 어디서 밑줄 치냐면 개인의 내면, 그 다음에 개성의 표현. 됐어? 그럼 지금 얘가 그런 거잖아. 이 작품도. 그러니까 방금 이 밑줄 친 부분하고 이 소설하고 연결해서 선택지를 내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 틀린 거야? 맞는 거지. 계속 볼게.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석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설명들이 다 여기에 부합한다. 지금 그런 거지 이거. 그럴 때 2번 선택지 4번 선택지를 봅니다. 2번부터.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 옹호. 여기서 틀린 거야. 아까 생활 철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어? 그렇지, 부정의 반응이었잖아. 그런데 옹호는 이건 긍정의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개인의 발견의 작가의 의식, 이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는 거잖아. 이건 보기에서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본문에 대한 내용인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보기에 대한 내용인 거야. 그래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2번 선택지가 틀린 겁니다. 4번을 봅니다.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제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여기서 화제거리가 바로 뭔데? 공동묘지법인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부합해.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가의 노력은 지금 보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4번 선택지는 맞는 거. 됐어? 또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